한국에도 뭐 영화 배우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구설수도 오릅니다만 미국의 할리우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할리우드의 빨갱이 여배우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수전 서런덴입니다. 그 델마 루이스, 데드먼 워킹 이런 영화에 출연했고요.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 뭐 이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의 어떤 진보적 사회운동을 몸을 던져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진보적 운동을 해오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배우를 존경합니다. 조지 클루니처럼요. 뭐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척하고 뭐 아프리카의 뭐 난민 문제니 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치하지만은 겉으로는 온갖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쇼를 해드는 클루니보다 수잔 서랜든 같이 정말 옷 하나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여배우는 정말 존경을 하는데요. 자, 이 수잔 서랜든이 미국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만약에 대결을 하게 되면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잔 서랜든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사람이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데 이 힐러리가 만약에 샌더스가 탈락하고 힐러리가 후보가 되어서 또 거구 뭐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하고 붙는다면 당연히 서랜든은 힐러리를 지지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이야기의 요점이 뭔가 하면 저는 트럼프와 샌더스 두 사람이 각각 각 당의 후보가 되어서 두 사람이 대선을 겨루어야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치가 변화하고 세계의 정치가 변화하면서 기득권과 이 부패가 연관이 되어서 이 민중, 대중을 아주 우매하게 만들면서 갖고 노는 이런 한마디로 금권 자본주의가 끝장이 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을 서로가 달라도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둘이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잔 서랜든의 맥락이 저하고 반대점에서 출발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진정한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랜든은 미국의 MSBC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라고 질문하자 사회자가 모르겠다. 뭔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다 라고 유보했는데요. 스크린 밖에서 진보적 가치를 위해 일해온 서랜든이 인종주의를 선동하는 트럼프를 거부하지 않았다 해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크리스 헤이스가 서랜든의 이 대답에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하자 서랜든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즉각 혁명을 할 거라고 느끼고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거다. 세상이 뒤집힐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이스가 그런 주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서랜든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군사화된 경찰서, 경찰력, 민영교도소, 사형제도, 낮은 최저임금,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위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 갈 수 있고 그런 걸 되돌리려는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서랜든의 요지는 클린턴의 당선은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루즈나 제프시나 루비오의 당선도 현상 유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현재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서랜든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 출마 중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고 그의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본선에서 차라리 트럼프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는 겁니다. 서랜든은 2000년 민주당의 엘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결한 대선에서도 고어하고 부시하고는 똑같아. 둘이가 뭐가 다르냐? 무소속인 진보적 소비운동가 넬퍼 레이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거부를 망설이는 서랜든의 이런 입장은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의 선두 질주를 말해주는 미국 민심의 한 단면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 다수가 보수적 때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고착화된
변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에 염증을 내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를 엎어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선에서 샌더스가 나오면 그를 찍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 본선에 못 올라가고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나오면 샌더스를 찍을 거라고 하고, 샌더스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는 절대 안 찍는다, 샌더스가 아니면 깡이다, 차라리 트럼프 나오면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논스리오는 서른들이 트럼프에 대한 말들을 그렇게 한 것은 정신이 나간 짓이다. 서른들은 2000년 대선에서 보여준 입장으로 결국 조지 부시라는 최악의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게 이제 야당이 한국에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고상한 척하는 지식이나 뉴욕의 옆이 같은 사람들은 서른들의 이런 입장이 결국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부시를 당선시켰다. 랄프 레이더가 플로리다에서 부시 표를 갉아먹는 바람에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불과 몇 표 차이로 부시가 고어한테 이기면서 대선이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시가 되든 고어가 됐다고 미국이 바뀌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되든 미국은 안 바뀌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치 큰 차이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무슨 더민주 새누리당, 한국은 물론 북한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뭐 펴달라고 한다고 누가 되든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다고 진보당이 돼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한국엔 진보도 상당히 가짜이기 때문에요. 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의 핵심에서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서로 극좌극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자유무역을 반대합니다.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FTA나 TPP 같은 그런 자유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통제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복지 축소를 반대합니다. 공화당 지지층이 복지를 축소해버림으로써 지금 유권자를 트럼프한테 뺏겼다고 하고, 샌더스 또한 이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일에 군사 개입을 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다고 반대합니다. 이 중요한 정책 세 가지가요,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리고 월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손을 봐야 된다는 것도 일치합니다. 이 정도 일치하면 두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60, 70%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나머지 힐러리니 또 나머지 뭐 공화당 후보들은 또 저것끼리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잔 서랜던 같이 아주 민감한 진보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또 이 돌아가는 경향을 보면요,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들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확대시킴으로써 또 트럼프의 뭐 일부 말실수들을 과장되게 여성 혐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아주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스콘신주 경선이 곧 있는데요, 트럼프가 많이 이겼었는데 이 크루저에 비해서 여기에 뭐 이 크루저가 한 10% 정도 이기고 있다, 역전시키다, 이런 보도들을 여론조사가 계속 보도되면서요, 트럼프가 마치 흔들리고 있는 듯이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트럼프와 노골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경선을 차라리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만약에 다른 후보가 이기면 그를 지지할 거냐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고요. 또 자기가 지명돼도 다른 후보의 도움이 필요 없다. 크루저니 뭐 딴 사람들이 내 도울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저 역시 내 아내와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반 트럼프 슈퍼팩, 아니 누구를 지지하는 슈퍼팩이 아니고 한국의 비박과 비슷합니다. 반 트럼프 슈퍼팩, 즉 선거 자금을 대어주는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 선거 자금을 떼어준다. 여기서 트럼프 부인이 과거에 모델 시절에 뭐 반나의 사진을 찍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가 크루즈 부인 하이디의 외모가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냐. 이 여자가 이러니까 뭐 크루즈가 바람을 5번이나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도 나라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그의 편에 설 수 없다고 이 트럼프 지지 불가를 또 선언했어요. 그래서 7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누가 되든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예상이 돼서 대선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밋 롬니 전 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갖다가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일부 인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대선보다는 동시에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 대선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 포기한 제 부시의 참모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지 그거나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성향 라디오나 장애 보수는 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느냐. 왜 민주당 후보를 꺾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상대 공화당 후보를 안 되게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느냐. 이런 비판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번 대선이 끝나면 미국의 공화당은 지도부는 해체될지 않겠나도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꼴이 뭡니까? 그러면 경선을 왜 합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넣어주십시오. 트럼프의 약진과 샌더스의 약진에는 미국인의 경제적 분노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주로 세금을 내리고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도요.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표만큼 참 의아스러운 게 많습니다. 맨날 경제가 좀 호전되는 것 같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집 놓은 지가요 4, 5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붓고도 호전되는 것 같아 하는데 실제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4.9%라 해서 금융위기 이전에 4.4%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러는데요. 하지만 실업을 엄격하게 정의한 이 통계로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한계 근로자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처럼 미국의 이 실업률도 잘못됐다는 거죠. 미국의 노동시장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한계 근로자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포함한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2배 이상인 9.9%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수치를 나타내는 U6 실업률은 금융위기 때의 정점이 17.1%에서 지금 9.9%까지 하락했지만은 금융위기 전인 7.9%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1월 달에 780명의 실업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한계 근로자가 210만 명,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600만 명 등인데 이걸 합쳐서 U6라는 그런 형태의 실업률로 나타내면 1590만 명이 실업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 역시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고졸 미만의 학력자의 실업률이 8.6%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2월달 네바다에서 승리한 뒤에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눈에 띄게 트럼프 지지가 높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자들보다 직업을 못 가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 1월 기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8.6%로 대졸자 실업률 2.6%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27주 이상의 실직 상태의 미국인이 2010년에 680만 명이었는데 올 1월에 장기 실업자가 210만 명인데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간 200만 명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장기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이유도 지금 분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분의 1인데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장기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요,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이 1996년 수준이랍니다. 그러면 20년 전과 지금의 중간 가구층의 이 소득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구 소득은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에서 매우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월 기준 25.3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는데요. 하지만 많은 미국인 가정은 자산 소득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가난한데,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은 2014년 기준 53,000달러로요. 18년 전인 96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로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이 저학력층의 고실업, 장기 실업자, 또 실제로 통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실업률, 그리고 96년에 소득과 비슷한 중간 가구 소득, 이런 측면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